예, 경제학 입문 4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첫 시간에는 3주차 강의 요약 정리해 봤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시간에도 이어서 수요와 공급, 시장의 균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화면을 띄워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안이고요. 그다음에 25쪽 나갈 차례입니다. 자, 앞에서 했던 거 잠깐만 생각해 보면 이제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의가 그 상태에 도달하면 더 이상 다른 상태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상태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물론 뭐 새로운 교란 요인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다른 상태로 다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균형이라는 상태를 찾아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리고 균형이라는 상태, 수요 공급 이론에서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그 상태, 그 점을 이제 균형점 또는 균형 상태 또는 균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평면상의 한 점이기 때문에 좌표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X축의 좌표 그리고 Y축의 좌표. 그러니까 횡축의 좌표, 균형 거래량 그리고 종축의 좌표, 균형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한꺼번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 균형이라는 상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균형 가격이라고 하는 게 수요량과 공급량을 일치시켜주는 가격이고요. 그리고 그 균형 가격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되는데 그때 수요되고 공급되는 양, 결국 이제 거래가 되죠. 그래서 균형 거래량이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균형 상태에서는 수요 공급 이론에서 균형 상태에 도달하면은 만들어서 팔고자 하는 공급량과 그리고 이제 구입해가지고 소비하려고 하는 수요량이 일치하게 된다. 즉 시장에 내어놓는 것이 이제 소비자들이 다 사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청산되는 상태이다. 그래서 그때의 가격, 균형 가격을 시장 청산 가격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럼 이런 그 균형으로의 조정 과정 설명드리기 전에 지난 시간에 맨 마지막에 했던 맨 마지막에 했던 설명이 그거죠. 처음에 시장이 개설되었을 때 그때 곧바로 균형 가격으로 가버리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했던 것 중에 이런 컵이 있다라고 하면은 컵 위에서 구슬을 떨어뜨릴 때 그냥 정확히 떨어뜨려가지고 한 번에 균형 상태로 갈 수도 있겠죠. 이 상태, 균형 상태로 한 번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살짝 옆에서 떨어뜨린다라고 하면 그때는 돌고 하다가 결국 궁극적으로 균형 상태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균형 가격이 아닌 가격 수준에서 출발하더라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균형이라는 가격, 균형 상태에서의 가격, 균형 가격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거, 그걸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균형 가격과 다를 경우 조정 과정을 거쳐가지고 균형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살펴보는 게 이 그래프인데요. 25쪽에 있는 그래프 25쪽에 위쪽에 있는 두 개의 그래프가 있는데 위쪽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처음에 애초에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P1이어 가지고 그래서 균형 가격인 P스타보다 더 높은 상태에서 가격에서 출발했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높은 경우, 자 그럴 때 P1이라고 하는 균형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 수준에서는 쭉 따라가가지고 수요 곡선과 만나는 요점에 대응하는 수요량 QD1입니다. 그리고 P1에서의 공급량은 쭉 따라가가지고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과 만나는 요점에 대응하는 공급량 QS1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P1으로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면 수요량은 QD1 그리고 공급량은 QS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즉 수요자들은 QD1만큼만 살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팔려고 하는 사람들 즉 공급자들은 QS1만큼 팔려고 합니다. 자, 팔려고 하는 양이 사려고 하는 양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QS1만큼 만들어가지고 팔려고 했는데 실제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양은 QD1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차이, QS1과 QD1의 차이,
그만큼이 바로 이제 초과 공급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해요? 팔려고 만들어 놨는데 팔리질 않았으니까 재고가 쌓인다, 재고가 존재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QS1에서 QD1 차이만큼 재고가 쌓이는 겁니다. 참 그 생산자 입장에서는 뭐 대부분 기업이 될 텐데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QS1만큼 팔려고 했는데 만들어 왔는데 이게 QD1만큼만 팔리면 QS1과 QD1의 차이만큼 재고가 쌓이게 되고요. 그럼 그 재고를 갖다 어떻게 할까요? 그냥 놔두면은 뭐 예를 들어 이게 피자 시장이다라고 하면 피자 가게 아저씨가 피자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팔려고 하는데 다 팔리지 않았어요. 피자 재고가 쌓이는 거죠. 그거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뭐 하루 지난다든지 하게 되면은 이제 좀 버려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그 아저씨가 먹든지 뭐 아니면 누굴 주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피자 가게 아저씨 입장에서는 가격을 이제 조금씩 낮춥니다. 가격을 낮춰가지고 예를 들어 처음에 형성된 가격 P1이 한 3만 원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하면 2만 5천 원 정도로 가격을 내려볼까? 그러면서 소비자들, 뭐 단골로 찾아오는 소비자들한테 가격을 오늘 하루만 3만 원이 아니라 2만 5천 원에 그 가격을 정할 테니까 내 걸 좀 와가지고 하나만 팔아다오 뭐 이렇게 이제 좀 좋은 의미로 이제 꼬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아저씨, 그 피자 가게 아저씨만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다른 피자 가게 아저씨들도 재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만 원의 가격, P1이라는 가격, 3만 원의 가격, 좀 높은 수준, 이거 대신에 그거보다 좀 낮은 뭐 2만 5천 원의 가격을 집을 받을 테니까 내 걸 하나 팔아다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겠죠. 그러다 보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이제 3만 원이 아니라 2만 5천 원이 됩니다. 2만 5천 원이 요 수준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요 수준. 요만큼이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아직 균형 가격만큼 낮아지질 않았어요. 그럼 그때도 쭉 따라와 가지고 수요 곡선, 공급 곡선 보면은 요만큼이 아직도 재고가 남아있게 되는 거거든요. 재고가 있으니까 또 피자 가게 아저씨들이 소비자들이 이제 꼬시는 거죠. 예, 좋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2만 5천 원이 아니라 이제 2만 원에 팔 테니까 내 걸 하나만 사다오, 내 거 하나만 팔아다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 조정을 해가지고 판매량을 늘리려고 할 수 하겠죠. 그럼 그 아저씨만 그러냐? 재고가 남아있는 다른 피자 가게 아저씨들도 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럼 이제 2만 5천 원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낮은 수준, 뭐 예를 들어가지고 2만 원만큼의 가격으로다가 이제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2만 원이 요 균형 가격 피스타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피스타라고 하는 가격에서는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 양, 공급량 Q스타이고요. 그다음에 구입해 가지고 소비하려고 하는 양도 정확히 Q스타가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피자 가게 아저씨 입장에서는 만들어 팔려고 하는 거 이제 다 다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가격을 낮출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피스타의 가격, 2만 원이라는 가격, 그 가격을 갖다가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격이 더 이상 움직이질 않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때의 가격 피스타가 2만 원이 이제 균형 가격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수요량과 공급량 일치시켜 주니까요. 그리고 그때의 수요량, 공급량 일치되는 수요량과 공급량 Q스타를 갖다가 균형 거래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형성된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더 높은 P1이라고 하는 수준에 있을 때 그때는 그때는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더 많다. 그래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다. 엄밀하게는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한다가 되겠죠. 그래서 초과 공급 상태라고 하고, 이 말은 재고가 남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재고를 없애기 위해서 가격을 피자 가게 아저씨들이 낮추려고 할 테고, 그럼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이제 P1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낮은 수준, 그래서 결국 재고가 없어지는 수준, 그게 뭐예요? 공급량과 수요량이 일치하는 그런 수준이 되겠죠. 그런 가격 수준이 되겠죠. 그래서 그 가격 수준 P스타에 도달하면 이제 수요량과 공급량 일치하니까 재고가 안 쌓이게 되는 거예요. 재고가 없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가격을 낮출 필요가 없으니까 P스타라고 하는 가격 수준에서 더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수요량과 공급량 Q스타로 동일하게 해주는, 일치시켜주는 가격, 균형 가격 P스타, 그리고 그때의 수요되고 공급되는 양, 균형 거래량 Q스타, 이 둘을 한꺼번에
균형 상태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정 과정이 이루어지고요. 자, 그럼 그 밑에 있는 그래프는, 자, 요거는 이제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P2이고요. 요게 균형 가격 P스타보다 더 아래 수준일 때, 더 낮은 수준일 때, 그때는 어떻게 될까? 요것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때 P2라고 하는 가격 수준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쭉 따라가가지고 요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만나는 요점에 대응하는 수요량 QD2죠. 다르게 생각하면 그냥 P2라고 하는 가격에서 수요량은 QD2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P2의 가격에서 공급하려고 하는 양은 얼마만큼이냐? 쭉 따라와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과 만나는 요점에 대응하는 공급량 QS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P2라는 가격 수준에서 공급량은 QS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둘의 차이, 즉 다시 말해서 수요량 QD2가 공급량 QS2를 보다 더 큽니다. 즉 수요량의 공급량을 초과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를 수요량의 공급량을 초과했다라고 해서 초과 수요 상태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초과 수요 상태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소비자들은 QD2만큼 구입을 하고 싶은데 왜? 가격이 낮으니까요. 그런데 공급자들은 QS2만큼만 만들어가지고 팔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차이, QD2와 QS2의 차이, 이게 이제 초과 수요의 크기가 되는데 이 부분만큼은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 이런 현상을 품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가격이 낮아가지고 더 많이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만들어 팔려고 하는 양이 정말 적어가지고 내가 못 사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소비자가 피자 좋아하는 이범욱 씨 같은 사람이 피자 가게 아저씨 찾아가가지고 그러겠죠. 내가 가격이 지금 시장에서 형성된 거 예를 들어 10,000원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P2라는 수준이 10,000원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10,000원인데 이것보다 조금 더 높게 쳐줄게요. 15,000원 드릴 테니까 피자 한 판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팔아주세요. 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소비자가 생산자를 꼬시는 겁니다. 소비자가 기업을 꼬시는 거죠. 그러면 피자 가게 아저씨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 10,000원인데 그것보다 더 높은 15,000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만들어가지고 팔려고 하게 됩니다. 그 소비자만 피자 가게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꼬실까요? 좋은 의미입니다. 아니죠. 다른 소비자들도 피자를 좋아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또 가가지고 피자 가게 아저씨한테 내가 10,000원이 아니라 P2라는 가격 수준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높은 15,000원을 드릴 테니까 나한테 하나 만들어 팔아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이제 10,000원이 아니라 P2가 아니라 15,000원이 되는 겁니다. 15,000원이 한 요 정도 수준이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쭉 따라가가지고 수요량은 이만큼인데 공급량은 그거보다 더 적습니다. 아직도 초과 수요 상태이고 품귀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럼 피자 좋아하는 또 이범욱 씨 같은 사람은 이제 가가지고 15,000원이 아니라 내가 20,000원 드릴 테니까 나한테 피자 한 판 만들어가지고 팔아주세요. 라고 이제 꼬시는 거죠. 좋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이제 15,000원보다 더 높은 수준 20,000원에 도달하게 되고요. 그 20,000원이 피스타라는 가격 수준이다. 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수요되고 공급되는 양이 Q스타로 정확히 동일해집니다. 즉 수요량과 공급량을 일치시켜주는 가격이 이제 P스타라고 하는 아까 예에서 20,000원이라고 하는 가격 수준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되니까 초과 수요 상태가 해소가 된 거죠. 초과 수요가 없습니다. 품귀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부를 그래서 피자 가게 아저씨를 꼬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피스타 수준, 즉 20,000원이라고 하는 예에서 20,000원이라고 하는 가격 수준에 도달하면 더 이상 더 높은 수준으로 가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정 과정을 거쳐가지고 애초에는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더 낮은, 균형 가격 피스타보다 더 낮은 수준 P2에서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흘러가면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피스타라고 하는 균형 가격 수준에 도달하게 되고 더 이상 가격이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피스타라는 가격 수준에서는 수요되고 공급되는 양, 그래서 거래가 되는 양 Q스타로 동일하다. 균형 거래량 Q스타이다. 그래서 균형 가격 P스타와 균형 거래량 Q스타를 한꺼번에 여기 있는 이점으로다가 표현할 수 있고요. 그 이점이 바로 균형
나타내주는 균형 상태를 나타내주는 균형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런 조정 과정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생각하지는 않을 텐데요. 그런데 하여튼간에 처음에 형성되는 가격이 균형 가격과 상이한 수준일 수 있다. 균형 가격보다 더 높은 수준일 수도 있고 더 낮은 수준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냥 놔두면은 궁극적으로는 균형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어떤 조정 과정을 거쳐서 좀 전에 말씀드린 초과 공급 상태일 때, 그러니까 균형 가격이 처음에 애초에 형성된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초과 공급 상태가 되고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재고가 쌓이게 됩니다. 그럼 재고를 없애기 위해서,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가격이 낮아지게 되고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P1보다 더 낮아지게 되고 결국 P스타라고 하는 균형 가격 수준에 도달하면 이제 더 이상 초과 공급 상태, 즉 재고가 남질 않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상태, 그 P스타라고 하는 가격 수준에 도달하면 더 이상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그때의 균형 거래량 Q스타 그리고 균형 가격 P스타 이걸 한꺼번에 균형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애초에 형성된 가격이 균형 가격 P스타보다 낮을 때 그때는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하는 초과 수요 상태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건 다른 얘기를 하면 품귀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소비자가 피자 가게 아저씨 기업 생산자를 갖다 꼬셔서 가격을 조금 더 높게 주려고 하고 그러면 애초에 형성된 가격은 이제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은 애초에 가격 P2가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움직여 가지고 이런 품귀 현상 초과 수요가 제거가 되면 해소가 되면 그때는 이제 가격이 P스타가 될 터이고요. 그때가 바로 이제 수요량과 공급량이 또 일치가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균형 가격 P스타 그리고 균형 거래량 Q스타 이걸 한꺼번에 즉 이점을 균형 상태, 균형점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이런 균형으로의 조정 과정을 거쳐가지고 궁극적으로는 균형 상태에 도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수의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이 행동을 해요. 먼저 이제 선택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행동에 옮겨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자동적으로 가격이 균형 가격을 향해 움직이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일단 균형 가격에 도달한다라고 하면 모든 소비자, 수요 측면에 참여하는 모든 소비자, 공급 측면에 참여하는 모든 생산자들이 전부 다 만족을 해요. 그리고 더 이상 가격이 상승하거나 가격이 하락할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갖다 이제 균형 상태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럼 처음에는 균형 상태가 아닌데, 즉 균형 가격이 죄송합니다.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더 높든지 아니면 더 낮든지 하는 상태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또 궁극적으로는 균형 상태를 향해서 가거든요. 근데 그 균형 상태, 균형 가격을 향해서 가격이 움직이게 되는데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 이거는 솔직히 잘 몰라요. 그래서 시장에 따라 가지고 다를 수 있고요. 같은 시장, 동일한 시장이다라고 하더라도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든지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가격이 균형 가격을 향해 움직인다. 그래서 초과 수요 상태, 초과 공급 상태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그런 상태가 현상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균형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즉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이 존재하지 않는 균형 상태에 도달하게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재화, 서비스의 가격이 그 재화,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도록 조정되는 현상, 이걸 수요 공급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요의 법칙은 뭐였죠?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 수요의 법칙이라고 했죠. 공급의 법칙은 뭐라고 했죠? 공급의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이 같은 방향,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수요 공급의 법칙은 이것하고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어떤 재화의 가격이 그 재화의 수요량과 공급량을 일치시키도록 조정하는 현상, 조정되는 현상, 그것을 수요 공급의 법칙이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수요 그리고 공급 그리고 수요 공급의 균형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일 처음에 시장과 경쟁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수요 공급 이론에서
수요 공급 이론 첫 번째 주제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었는데요. 그중에 이제 다섯 번째 조그만 주제가 균형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 분석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요. 아까 균형이라는 상태는 어떤 상태였어요? 새로운 교란 요인이 없는 한 그 상태 그대로 있으려고 하는 상태, 더 이상 다른 상태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상태를 균형 상태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만약에 새로운 교란 요인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 균형 상태에서 다른 균형 상태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정책이 도입된다든지,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 또는 어떤 정책이 도입되었다, 또는 어떤 정책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새로운 교란 요인이 돼요. 그래서 시장에서의 균형 상태를 변화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애초의 균형 그리고 그런 새로운 교란 요인이 있을 때 나타나는 새로운 균형, 이 두 가지 균형을 비교 분석하는 거, 그걸 갖다가 균형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 정지에 있는 상태, 애초의 균형 상태, 새로운 균형 상태, 두 정지에 있는 상태, 정태를 비교 분석한다라고 해서 비교 정태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비교 정태 분석이라는 게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고요. 균형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 정태 분석의 하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맨큐라는 학자가 이제 맨큐의 경작이라는 교재를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뭐 굉장히 많이 이제 독자들이 좀 구입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팔린 경작 입문서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저는 첫 번째는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이제 경작의 10대 기본 원리 해가지고 그 전에도 그 기본 원리, 경작의 기본 원리 얘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10개로 다 딱 정리해가지고 아, 이게 경작의 기본 원리야. 경작하는 사람들, 특히 경작에 입문하는 사람들은 요 10가지 기본 원리만 제대로 알아도 돼. 그리고 이 10가지 만 알면은 경작 뭐 거의 다 아는 거야 라고 이제 정리를 해버렸어요. 다른 분들도 다 얘기를 조금씩 얘기를 했던 건데 그걸 모아가지고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경작의 기본 원리야 라고 10개를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렇게 정리를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그거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균형 분석을 하는데 이분은 이제 입문자들이 편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균형 분석을 할 때는 3단계에 걸쳐 가지고 분석을 하면 편해요 라고 하는 걸 제시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분석을 해요.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근데 그 구체적인 절차를 딱 3단계로 나눠 가지고 제시를 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 구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쏙쏙 들어오는 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이런 걸 이제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 특히 좋아합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많으면 뭐 네 가지 뭐 이 정도는 이제 구분을 하고 뭐 그래요. 그 다음에 경작의 기본 원리는 10가지였죠. 10가지도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숫자이면서 또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알면 몽땅 다 아는 거네. 뭐 이런 식의 의미를 또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잘 정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균형 분석 3단계에 걸쳐서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 3단계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자, 첫 번째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지, 공급 곡선이 이동하는지 아니면 수요 곡선, 공급 곡선 모두 이동하는지를 판정 또는 판별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 또는 어떤 정책이 도입되었다 또는 어떤 정책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면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게 수요 측면에 영향을 미칠까? 공급 측면에 영향을 미칠까? 또는 수요와 공급 모두 영향을 미칠까? 수요 측면에 영향을 미치면 수요 곡선이 이동을 하겠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우측이든 좌측이든 이동을 합니다. 공급 측면에 영향을 미치면 공급 곡선이 이동을 합니다.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든 좌측으로 이동하든 이동합니다. 그리고 수요와 공급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모두 동시에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거 어떤 사건의 발생 또는 정책의 도입 및 변화가 그 시장에 수요 측면에 영향을 미칠까? 공급 측면에 영향을 미칠까? 또는 수요, 공급 두 측면 모두에 영향을 미칠까? 판정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자,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수요와 공급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그러니까 수요에 영향을 미치면 수요를 증가시킬까, 감소시킬까? 즉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할까, 왼쪽으로 이동할까? 그걸 판별하는 거고요.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공급이 증가될까, 공급이 감소될까? 즉 공급이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할까, 좌측으로 이동할까? 그걸 판별하고요. 수요, 공급 모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그럼 수요는 증가, 공급도 증가, 또 수요는 증가, 공급은 감소, 또는 수요는 감소, 공급은 증가, 수요는 감소, 공급도 감소. 이 네 가지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또 수요 공급 곡선의 이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판별 또는 판정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이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에서는 수요 공급 곡선을 이용해 가지고요. 즉 수요 공급 우리가 아까 수요 공급 곡선을 한 평면에다가 그려줬잖아요. 가격과 수량의 평면, 가격과 수요량 또는 공급량 평면에다가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 공급 곡선을 이용해 가지고 곡선이 이동을 하잖아요. 두 번째 단계에서 판별을 했잖아요. 그래서 곡선의 이동 어느 방향으로 이동을 할까 판별을 하면 실제로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수요 곡선이 이렇게 이동했네, 공급 곡선이 이렇게 이동했네. 그래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걸 갖다 분석하는 게 세 번째 단계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3단계로 분석하면 굉장히 쉽게 그리고 또 굉장히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수요에 영향 미쳤을까? 공급에 영향 미쳤을까? 이거 판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어떤 거 하는 거라고요? 수요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을까? 공급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면 또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을까를 판정하는 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뭐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직접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애초에 수요 곡선 그리고 애초에 공급 곡선이 있겠죠. 그리고 나서 수요 곡선이 어느 쪽으로 이동했을까? 그 두 번째 단계에서 판정했잖아요. 그걸 그래프 그려가지고 해가지고 애초에 수요 곡선, 애초에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 그게 애초의 균형점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수요 곡선이든 새로운 공급 곡선이든 이게 새롭게 만나는 점, 그게 새로운 균형점이 됩니다. 그래서 애초의 균형에서 새로운 균형으로 변화를 했는데 그러면 균형 가격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그리고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정리하는 거, 이게 세 번째 단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